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그 기소 내용부터 한번 그 정리하고 최순실 씨는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K스포츠 미르에 헌금을 강요한 거. 그다음 그 최순실 씨 회사 WK가 K스포츠로부터 연구 용역을 따내려고 했던 걸 사기 미수로 봤고요.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역시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미르 K스포츠에 기부 강요한 거, 그다음 차은택 관련 광고회사 찬탈, 여기에 대한 강요 미수, 뭐 정호성 비서관은 쉽게 그냥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봤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를 그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여튼 취재 결과 이게 좀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를 공모관계로 지금 기소했는데요. 그러면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간 고리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 세 사람의 공모로 판단한 거죠. 검찰은 아울러서 대통령을 그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걸 지금까지 참고인으로서 참고인은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거부했는데 이제 피의자 신분 강제 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직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검찰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YTN이 오늘 그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인데요. 그 검찰의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그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70억 원을 내도록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실려 있다고 해요. 참 저도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현금 기부를 강요하는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요. 강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큰 형이 많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대가성이 결부됐다면은 제3자 뇌물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제3자 뇌물죄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 수사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과를 했는데 향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3자 뇌물 제공이고요. 그 만일에 수사에서 확인되면은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 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또 현대차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차 측에 대통령이 직접 그 최순실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죠. 그쪽에 광고를 주도록 또 직접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한 거는 제가 안 되는데 그 6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신설 회사 내지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만일 대통령이 주도록 한 게 좀 강제성이 있다면은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또 저기 뭐 현대차에 납품을 하도록 그 납품업체 또 그 청탁을 했다고. 11억도 그 저기 사실 최순실 씨가 관여되는 회사에 아마 바로는 아니고 정유라 씨의 뭐 친구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 같은데요. 거기서 현대자동차에 11억 원씩 납품할 수 있도록 또 뭐 청탁인지 부탁인지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강요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죠. 공소장에 보니까 또 그 KT 관련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KT 황창규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내용이 또 적시가 됐다고. 이것도 그래요? 최순실 씨가 추천한 뭐 이모 이동수 전무와 전무를 채용하도록 하고 또 KT에 대해서도 60억 이상의 광고를 지금 주도록 강요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청탁이라면 또 이게 사법적으로 만약 그 처벌이 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강요가 되겠죠. 직권 남용 또는 강요가. 직권 남용이나 강요. 그 부분은 이미 뭐 그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 이거 적시가 돼 있죠. 그렇죠. 자, 대통령의 혐의가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공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결국은 내가 뭐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 예. 관련해서 안종범,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가를 모르고 예. 검찰의 조사에 응했다가는 자충수를 둘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 범죄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변호인이 기록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록을 갖다 놓고 유영하 변호사 등 뭐 청와대 법무팀이 이 분석을 할 것입니다.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 어느 부분은 부인해도 되겠다. 예. 이런 앞으로 뭐 피의자라고 그랬으니까 수사 대응책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그 안종범, 최순실 등의 기소 전 조사를 그 강경하게 그 거부해 왔던 게 바로 그런 만일 이유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군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예.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장 예. 큰 의미는 그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검찰에서는 결국은 지금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할 예. 수밖에 없다.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결국 그 압박용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예. 그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예.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 또 상당히 있을 예.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좀 힘들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소장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죠. 네, 예. 그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이 공소장의 내용을 아주 뭐 세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에 그렇죠. 해당이 되죠. 예. 그런데 만약 법원이 예.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공소장을 그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피의사실 공표죄는 해당이 안 되는 예, 건가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보면은 수사기관이 공표할 때, 그러니까 예. 주체가 수사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법원은 사실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판단기관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예.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 다른 피의 사실과 달리 또 차별적으로 그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말한 대로 그런 브리핑 정도로 끝났으면 좋지 않을까. 굳이 지금 내용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예. 이 그 어떤 인권 예. 저는 뭐 법조인이니까 그런 부분에 반해서 하는 건 조금 저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 공소장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네. 밝힌 데에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죠. 예. 우선하겠다. 뭐 그것도 이런 일리는 입장이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예. 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공개하는 예. 것도 한 예. 방편이기도 예, 하다 뭐 이런 그것도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좀 법적으로 예.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은 예. 어떤 그 국민의 알 권리 면에서는 그 법적인 부적절을 뛰어넘는 국민의 예.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뭐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예. 헌법 84조 대통령에 대한 이게 불소추 그 특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 조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본래 특검이 이제 시작되면 수사 결과를 넘겨야죠, 종료하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특검법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물론 피의자로 하기 뭐 논란이 있지만은 특검에서 못 한다면은 검찰이 넘기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 그걸 넘기면 아무래도 특검도 수사가 좀 빨리 진척되겠죠. 예.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고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특검이건 뭐건 탄핵이건 뭐건 좀 결과가 빨리 나야지 예. 국민들이 뭐 주말마다 모여서 촛불 집회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셨지만 네. 검찰이 이제 일부 수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소한 내용도 있고요. 예, 예, 예.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제 남겨둔 부분, 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포괄적 뇌물죄랄지 또는 그 제3자 그 뇌물 뇌물 제공. 수수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그게 이제 기업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죠. 예. 이제 특히 예, 그게 수사가 우리가 이제 의혹은 다 있고 한데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으로서도 강요나 직권 남용이 대상이 되면 기업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3자 뇌물 제공이 되면 이게 쌍벌죄라고 해서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준 사람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 기업의 사회 공헌 기부 정도로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분명히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어떻게 좀 그 말을 듣기에 따라서 강요하는 그리고 내가 혜택을 주겠다는 그리고 기업들이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 기업의 수건 사항이라고 전달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이제 어느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대통령이 정말 기업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의미냐 따라서 제3자 뇌물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순 강요나 직권 남용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예. 수사가 참 난관을 겪을 것 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특검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그 최순실 특검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관심은 과연 특별검사를 그 누가 맡느냐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법조계 쪽에 그 정치권에서 이제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법조계 쪽에서도 좀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김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있었고요. 그 외에 몇 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이게 검찰 출신은 이제 뭐 검찰 출신 안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검찰에 관계된 일을 그런데 저는 뭐 검찰 출신이든 법원 출신이든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정권의 어떤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 되면요. 물론 국민들은 시원하겠지만은 수사라는 거는 그 국민도 중요하지만 받는 쪽에 어떤 신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아마 추천할 걸로 추측합니다. 네. 일단 뭐 이제 특검이 추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규모상으로 보면 그 사상 최대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그 앞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1번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검이 사실 이 검찰이 10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의혹은 있었지만 10월 27일인데 또 특검에 가게 되면 12월 초 그 이후에 특검이 되는데 너무 그동안 뭐 증거가 멸실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검이 좀 늦지 않았나. 물론 여야 간의 어떤 싸움으로 특검이 늦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아무리 이번 사건은 정말 방대합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이 지금 특별수사본부 검찰에 보다도 인원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인원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에 좀 수사가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포근합니다.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서도 전국이 10도 안팎에 머물기 때문에 오늘은 큰 추위 걱정 없이 주말 나들이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4.8도, 대전 16도, 창원이 18.3도, 대구가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20도 가까이 오른 곳도 있고요. 전국이 평년 수준보다 3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다시 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화요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목요일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꽤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주에는 갈수록 추워지겠고요. 내일은 제주에, 화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그 기소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고 최순실 씨는 안정구 수석과 공모해서 K스포츠 미르에 헌금을 강요한 거. 그다음 그 최순실 씨 회사 WK가 K스포츠로부터 연구 용역을 따내려고 했던 걸 사기 미수로 봤고요. 안정범 수석에 대해서는 역시 최순실과 공모해서 미르 K스포츠에 기부 강요한 거, 그다음 차은택 관련 광고회사 찬탈, 여기에 대한 강요 미수. 뭐 정호성 비서관은 쉽게 그냥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봤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향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3자 뇌물 제공이고요. 그 만일에 수사에서 확인되면은 공소장 변경,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소장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또 현대차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차 측에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이 실 소유주로 알려진 광고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죠.
그쪽에 광고를 주도록 또 직접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한 거는 제가 안 되는데 예. 그 62억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신설 회사 내지 실적이 별로 없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만일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예. 거부했는데 이제 피의자 신분 강제 수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직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검찰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체포영장이나 보시는 건가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예. 상당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YTN이 오늘 그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인데요. 네. 검찰의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그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70억 원을 내도록 요청했다. YTN 취재 결과 이게 좀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최순실 씨와 안전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를 공모관계로 지금 기소했는데요. 예. 그러면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 중간 고리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 세 사람의 공모로 판단한 거죠. 네, 검찰은 아울러서 대통령을 그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걸 지금까지 참고인으로서 참고인은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실려 있다고 해요. 예. 이 참 저도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서 현금 기부를 강요하는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요. 예. 강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큰 형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 더 중요한 거는 네. 대가성이 대가성이 결부됐다면은 제3자 뇌물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앞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제3자 뇌물죄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겠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 수사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 수사 결과